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일 1식 생활을 습관화하자.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락을 위해 운동을 하는 동물은 없다. 다만 살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먹기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신나게 먹고 나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밥을 먹었으면 곧바로 자라. 자, 이제 당신만의 1일 1일 생활, 1일 1식 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가? 이번 장에서는 그 습관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건강과 젊음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그 첫 번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이다. 역시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이다. 나는 보통 저녁 6시에 병원 일을 끝내고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가 목욕을 한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저절로 졸음이 밀려온다. 침대에 가 누우면 정확히 3초 후에 곤히 잠들어 버린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는 것은 인체의 섭리이다. 그리고 졸음이 올 때 잠을 자는 것이 숙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먹으면 잠드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기 때문이다. 역시 1.5배 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먹으면 잠드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기 때문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정이 지나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할 건강과 회춘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식사 후 곧바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식후에 곧바로 잠을 자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든타임에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연소시키기 때문이다. 여기도 역시 1.5배 크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많은 양을 선천적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고 저도 이렇게 과부하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싫고 귀찮아지고 식곤증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과식을 멈춘 지는 꽤 됐는데 일식을 한 지는 이제 3개월이 접어드나요 벌써? 왜 그런 게 느껴지냐면 일단 몸이 굉장히 가볍고 경쾌해지고 정말 춤을 추고 싶을 만큼 몸이 가벼워져서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골든타임에 수면을 취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연소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찍 자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친정엄마랑 많이 비슷해서 초저녁 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초저녁 잠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좀 무신경한 사람인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비교적 제가 물론 이 작가보다는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비교적 그래도 건강 양호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소식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숙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상하게 잠을 참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베개만 베면 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저녁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잠을 잤는데 그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신 거예요. 일이 있으셔서 두 분이. 근데 제가 어쨌든 초저녁 잤는데 그때 몇 시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막 초인종을 누르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대요. 근데도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두고두고 얘기하신, 요즘은 뭐 그런 얘기 할 여유도 없지만 옛날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껏 아주 큰 병 치레 없이 뭐 큰 수술 없이 이렇게 잘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덕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먹는 거, 소식, 그 다음에 가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앞에 두고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단 그랬죠. 예를 들면 뭐 김밥 같은 거는 제가 싼 거라도 너무 맛있어서 좀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김밥이나 내지는 소박하게, 아니면 뭐 파스타, 피자, 그러니까 파스타, 그러니까 뭐 국수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피자든 어쨌든 그런 파스타류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하루 한 끼를 하다 보니까 양이 자동으로 절제가 돼요. 식욕이 안 당겨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 이상의 양을 섭취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꼭 단백질을, 이분 같은 경우는 청어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청어, 뭐 생선, 어패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하셔서 나 이 정도 흡수할 수 있고 배독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배독력에 있어서는 좀 약간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의식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먹고 싶진 않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플라시보 효과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해조류 쪽의 계통의 음식을 똑같이 15명이 같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저만 꼭 이렇게 배탈이 심하게 나서 다음날 어떠한 활동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어패류 되게 좋아해요. 새우, 조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거는 과거에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골든타임에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연소시킨다니, 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권장하는 건강법과 젊어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속을 비우는 거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학교 때 완전식품 하면 무조건 달걀만 떠오르는데, 이분이 말하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통째로 먹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통밀, 그러니까 현미, 도정이 덜 된 거. 그 다음에 뭐 물을 따지면 물을 뭐 껍질도 먹고 뿌리도 먹고, 이거 통째로 먹는 개념, 완전식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공복, 완전식품, 수면. 이 공복 상태가 되면 생명력, 즉 장수 유전자가 활동한다는 것. 완전식품, 즉 통째로 먹는 식문화의 효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수면이 건강뿐만 아니라 젊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그래서 2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젊음을 가져다주는 골든타임. 20년 전 안티에이징,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노화방지 선진국인 미국에서 성장 호르몬이 사람을 젊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회춘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러 비싼 돈을 내고
주사를 맞지 않아도 성장 호르몬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걸으면은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체는요, 우주의 비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소우주라고 한의학 관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소우주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을 잘 관찰하고 연구를 제대로 하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자는 동안에 분비된다. 다만 아무 때나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사람을 젊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골든타임이다. 다시 한번 1.5배 사이즈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을 젊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골든타임이다. 수면에는 REM 수면과 non-REM 수면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벽녘에 잠자고 있는 아기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닫힌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Rapid Eye Movement, 속도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 앞문자를 따서 REM이라고 한다. 랩 수면일 때는 뇌는 이미 깨어있다. 렘 수면일 때는 꿈을 꾸거나 30분 혹은 1시간 간격으로 뒤척거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의 피로는 풀고 있지만 뇌는 거의 깨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렘 수면은 그다지 필요한 수면이 아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몸이 축 늘어지는데 그 이유는 렘 수면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렘 수면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급속 안구 운동을 하고, 즉 이미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되면 급속도로 피로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한편 뇌가 본격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를 non-REM이라고 해서 수면 non-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의 수면은 대부분 non-REM 수면으로 그 사이에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성장을 멈춘 성인은 점점 non-REM 수면의 비율도 줄어든다. 대신 렘 수면과 non-REM 수면이 1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찾아온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잠들었을 무렵은 대부분 non-REM 수면을 하는 상태이며, 새벽녘이 가까워지면 점점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진다.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수면의 대부분을 non-REM 수면이 차지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non-REM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만큼 막 잠이 들었을 무렵에 non-REM 수면은 무척 중요하다. 골든타임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대인 것이다. 이것도 역시 1.5배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잠이 들었을 무렵에 non-REM 수면은 무척 중요하다. 골든타임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대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10시부터 2시 사이 청소년이든 나이든 어르신이든 그 시간, 그 골든타임을 잊지 마시고 꼭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아이러니한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병 주고 약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분도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특히 공복에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몸의 언어가 그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젊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의사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이제 심각한 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커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주변에 그 하는 일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몸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값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단식원 비슷한 요양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그 본인들의 그 식생활 패턴을 벗어난 이분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 통째로 먹기, 그러니까 현미 위주의 밥, 그 다음에 야채, 채소가 주가 돼서 그 식단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우픈 현실인 거죠. 우픈. 응? 웃기지만 웃을 수 슬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근데 이 작가, 이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정신없이 먹어 제끼고 또 정신없이 운동을 하는 거. 그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비싼 돈을 이 양반이 나중에 뒤에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사람도 건강에 대한 그 나름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걱정? 우려? 이런 게 많았던 게 이 양반이 이제 뭐 몇 대가 그 의사 집안인데 어르신들이 다 그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 질환을 앓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분이 언급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 건강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기를 갖고 이제 뭐 서점에서 책도 보고 다 그랬는데 그 책을 건강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이 다 머리가 백발이고 막 주름이 쪼글쪼글 있고 막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 회원분들이 다 막 베들레헴에 막 너무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보여지는 것이 건강의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건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써서 또 그 쓴 에너지를 또 다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충전하기 위해서 또 애쓰거나 뭐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하면 그것처럼 효율적인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대중교통을 활용해라. 이용해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버스를 타라. 전철을 타라. 그리고 전철을 타면서도 보면요. 그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빨리 가겠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든요. 근데 저는 비추해요. 모든 삶을,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법, 이분법, 양분법,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결과값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화장품도 그렇고 이게 우리 그 진료 과목도 보면 치과, 뭐 외과, 뭐 내분비과, 내과, 외과, 뭐 부인과, 뭐 산부인과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화장품도 뭐 얼굴용, 뭐 입욕용, 뭐 무슨 부위별로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그 분리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 그 인간은 유기체이고 통일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약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유기체라는 게 뭐고 통일체라는 게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신과 육체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 멍 때리는 거 내지는 이렇게 TV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시면 안 돼요. TV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1984에 나오는 그게 생각이 안 났네요. 그 뭐죠? 1984에 나오는 용어? 그 통제하고 그런 거? 갑자기 아무튼 1984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이 TV에 노출시키는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연을 접하거나 아니면 시를 접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 문이라고 하나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뭐 예술도 좋습니다. 뭐 전람회 미술관 이런 데서 예술 작품을 관람하시는 것도 강추하고요. 뭐 차라리 걷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예술 작품을 접한다거나 자연을 가까이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그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몸의 에너지,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